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는 욕구와 욕망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만큼 쉽게 욕구와 욕망에 노출되고 온라인에서는 그것들을 채울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면 설렘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고 빠르게 다시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바람 피우는 것에 중독돼 버린 바람 피우는 유부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바람을 피운 뒤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한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짜릿함과 달콤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일상화돼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거나 한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여자만 그랬다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과 로맨스는 없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잘 대해주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잠자리를 가져주는 대신에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색이 나옵니다. 자주 잠자리를 가지길 원하고 만족이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대신 잠자리를 잘 못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나 옷 등을 사주고 용돈을 쥐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거절을 하지 않는다. 보통 연인이 있으면 다른 남자가 다가오거나 신호를 보낼 때 그 남자를 밀어내기 마련인데 바람기 많은 여자는 가는 남자 안 잡고 오는 남자 안 막는다는 마음으로 애인이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등 스리슬쩍 다가오는 남자를 받아줍니다. 오늘은 진짜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시는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지만 바람둥이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를 연기하면서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말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받아줄 때가 많죠. 세 번째, 잠자리를 쉽게 가진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관계를 가지죠. 잠자리를 남녀가 같이 즐기는 게임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진한 남자들의 경우엔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만의 착각일 뿐 바람둥이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 남자의 곁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죠. 바람둥이라는 말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처럼 잠시만 머물다 떠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한 농담을 즐긴다. 의외로 야한 대화를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성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년 여자들이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야한 농담을 주도해서 즐겨하고 강도 높은 잠자리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집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숙맥이라고 내숭을 떨지만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농담에 잘 반응하고 맞장구 쳐주면 바로 여자의 눈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궁합이 잘 맞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언제나 강렬한 잠자리를 가진다.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욕구가 넘치는 여자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애를 써도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끈하고 진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답답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잠자리를 리드하는 것이죠.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많이 서툴거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새로운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잠자리에 진심인 편입니다. 6번째, 스킨십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쉽게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스킨십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남자와 마주보고 앉기보다 늘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남자의 손이든 허벅지든 남자의 몸을 잘 터치합니다. 대화 도중 남자의 몸을 쉴 새 없이 터치하고 남자 스킨십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여자는 사귀기 쉬운 바람둥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7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남과 만날 경우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친구나 모임 또는 아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등 여자의 말을 조금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거짓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의 경우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주 말한다. 왜 다른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족 얘기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얘기할까요? 바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은 안전한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은 결혼한 여자기 때문에 뒤탈도 없고 매달릴 일도 없는 쿨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여자는 자신은 집안일과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이랑 만나도 들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분위기죠. 대신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매일 밤 외로운 여자인 척합니다.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외로워하다니 내가 저 여자를 남편 대신 위로해 줘야겠다라고 남자들이 생각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개인사를 자주 말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9번째, 대부분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도취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척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신과의 잠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 사람과 계속 만날지 떠날지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감 있게 이성에게 다가갈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기 때문이죠. 10번째,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바람둥이 여자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쾌락의 맛을 한 번 알아버리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중독되는 것을 조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에게 황홀한 키스를 선사하여 평생 잊지 못할 남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여자에게 키스했을 때 당신의 키스가 너무 감미롭다. 키스 왜 이렇게 잘해?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키스를 타고난 센스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키스라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역치와 기대도 다르고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키스를 배워본 적도 없고 대충 여기저기서 들은 대로 하려고 하니 뜻대로 잘 되지도 않지요. 몇몇 사람들은 키스 그거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만큼 실질적으로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모호한 썸 단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없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키스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필수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냄새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마늘 같은 것을 먹고 키스를 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악몽을 남기겠죠. 여러분들은 절대 키스하기 전에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냄새에 마늘 냄새에 된장 냄새 등은 반드시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글, 민트껌, 사탕, 양치 등으로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촉촉한 입술을 항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입술이 너무 까칠하게 터 있으면 좋은 키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입술은 항상 부드럽고 촉촉해야 하는데요. 항상 립밤을 휴대하여 수시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염인데요. 남자의 수염이 까칠한 상태에서 상대 여자의 피부에 닿으면 아프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절대 키스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키스 전에는 반드시 깔끔하게 면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키스 타이밍은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또는 여자는 남자만큼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여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면 그것은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자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여자에게 첫 키스를 하는 타이밍을 잘 살펴서 키스를 한다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오히려 더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여자가 나와 비슷한 감정이라는 판단이 설 때 키스를 하면 좋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에게 빠져 있는지 딱 보면 감이 올 것입니다. 눈빛으로도 알 수 있고 여자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지요. 여자들은 키스를 하고 싶을 때 남자의 눈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술을 쳐다보지요. 몸은 남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키스를 원하고 있다는 상태인 것이지요. 첫 키스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없는 한적하고 로맨틱한 장소가 좋겠지요. 추천드리는 장소는 바로 차 안입니다. 폐쇄된 공간이기도 하고 앞에 강가가 보이는 뷰가 이쁜 장소에서 음악까지 있다면 키스하기에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되겠죠. 또한 기습적으로 키스하기 좋은 곳은 바로 집 앞인데요. 여자를 배웅해주고 가볍게 키스하면 좋습니다. 이때는 너무 딥키스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으니 가볍게 하는 게 좋겠지요. 키스는 여자에게 잠자리 이전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키스를 잘하면 바로 잠자리를 상상하게 됩니다. 키스를 이렇게 잘하는데 잠자리는 얼마나 잘할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황홀한 키스는 여자를 흥분하게 만들고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키스하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지요. 차 안에 둘만 있다고 해서 분위기도 잡히지 않았는데 냅다 키스를 해버리면 분위기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먼저 손을 잡는다던가 눈을 마주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귀 뒤로 넘겨준다던가 달콤하고 로맨틱한 칭찬과 호감 표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좀 더 딥한 관계를 위한 것들인데요. 이때부터 여자는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술을 맞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혀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기보다는 최대한 천천히 여유있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는 이미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을 먼저 공략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혀가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윗입술을 먼저 살짝 포갠 다음 아랫입술을 물고 혀 끝으로 살짝씩 자극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입술을 먼저 공략한 다음에 서서히 혀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사탕을 먹듯이 천천히 느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과 리듬입니다. 키스할 때 서로의 호흡과 리듬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한 키스라고 볼 수 없겠지요. 서로 숨 쉴 시간을 가져야지 계속 입이 서로 격하게 붙어 있다면 숨이 차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키스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듬도 중요하죠. 이 리듬이 맞지 않으면 서로 계속 엇박자가 나서 뭔가 계속 꼬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는 천천히 상대의 리듬에 동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상대도 리듬이 맞지 않다고 느끼고 이를 맞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리듬이 맞지 않는다면 한 템포 늦춘 상태에서 천천히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과 리듬이 잘 맞으려면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의 코가 닿지 않도록 남자가 잘 리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눈인데요. 키스할 때 눈을 감아야 되겠죠? 키스할 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소름 돋고 끔찍하지 않나요? 눈을 감아야만 상대에게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의 여러 가지 감정들과 느낌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자와 키스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키스를 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세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무슨 진공청소기 마냥 여자의 입술을 세게 빨아대면 여자들은 상당히 아파합니다. 키스는 항상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앞으로 여자한테 오빠, 키스 왜 이렇게 잘해? 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포도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포도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포도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관계를 보고 흔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지요. 음식에도 궁합이 잘 맞아 서로의 영양 성분을 보충해주고 건강에 이로운 조합이 있습니다. 반면 서로의 영양이 잘 맞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나쁜 궁합도 있지요.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들의 좋은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고 우리의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음식의 조합으로 잘 요리해서 챙겨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이 내린 과일로 불리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날이 선선해지면서 당분이 올라가고 신맛이 감소해서 완숙되면 새콤달콤한 최고의 상태가 되는 대표적인 가을 과일인데요. 지금이 딱 최고의 시기입니다. 포도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한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로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포도당과 과당은 물론 유기산까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양식보다도 먼저 포도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포도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포도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해산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시게 되면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처럼 떫은 맛을 내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탄닌입니다. 탄닌은 몸속 중성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와 함께 활성산소를 정화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최고입니다. 탄닌은 몸속의 알칼로이드와 같은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시켜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탄닌이 가득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선과 새우, 해조류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또한 해산물 자체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탄닌의 과다 섭취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탄닌 역시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장운동을 둔하게 만들어서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위궤양과 소화기관의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육류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육류 섭취 시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두 가지 유독물질을 포도가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인데요.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이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성분으로 산성인 고기와 함께 드시면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기름기가 많은 고기 요리를 드시고 포도를 드시면 포도의 탄닌 성분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어 고기의 맛을 살려주니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는 고기를 드실 때에 와인을 함께 곁들여 주셔도 좋고 후식으로 꼭 포도를 챙겨 드셔야 해요. 두 번째로 포도와 함께 드시면 나쁜 것은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도와 같이 신과일과 혈압을 낮춰주는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고혈압약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 채널을 차단하여 혈압을 내려주는 이 약품은 소장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남은 양은 체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에 필요한 적절한 양을 조절하여 혈압이 적당히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와 함께 고혈압약을 드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하나인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고혈압약을 분해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데요. 따라서 약이 필요 이상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간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포도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의 복용 전후 1에서 2시간 내에 포도 섭취를 피해 주시고 포도주스나 포도즙이 아니라 생과일로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포도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포도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데요. 게다가 포도 속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지요.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효능을 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때문입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은 호흡장애와 암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기적의 성분인데요. 다른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카테킨이 가득한 포도와 함께 드시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앞으로는 꼭 포도와 사과를 챙겨 드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에 최악인 포도 음식은 바로 포도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포도즙 많이 챙겨 드시지요? 사실 포도즙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의 과육과 껍질, 그리고 포도씨까지 챙겨 드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포도 껍질에는 외부의 독성에 대해 방어하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암세포의 생성과 발전, 전이를 모두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입니다. 또한 이 레스베라트롤은 뇌 건강을 좋게 해서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의 예방에 최고이지요. 그리고 포도씨도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포도씨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가득해서 알츠하이머의 진전을 늦추고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의 예방에 훌륭합니다. 따라서 포도는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모두 챙겨 드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포도즙과 같은 과일즙은 당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은 25 정도인데요. 포도즙 한 포에는 평균적으로 당류가 10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늘 포도즙 2에서 3포를 드셨다면 벌써 당류를 과다 섭취하신 것이지요. 게다가 포도의 당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체내의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이 쉽게 올라가니 더욱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암과 치매와 같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포도즙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분도 농축되지만 몸에 무리를 주는 성분도 함께 농축되기 때문에 건강즙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축되어 있는 포도즙은 건강에 나쁘고 와인은 좋다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는 품종이 다릅니다. 포도즙으로 만드는 포도의 경우 당분이 강한 반면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는 알도 작고 당분이 약합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의 당분과 효모가 결합하기 때문에 와인은 당분의 함유량이 포도즙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이 3개월간 매일 와인 한 잔을 마셨더니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지질과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와인 속의 레스베라트롤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떫은 맛의 탄닌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무려 절반이나 제거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전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과 기미를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니 젊음까지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포도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포도는 해산물이 아니라 육류와 함께 드셔야 해요. 고기를 드실 때 와인 한 잔을 곁들여 주셔도 좋고 후식으로 챙겨 드셔도 좋답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다면 약의 복용 한두 시간 전후에는 포도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도를 드실 때에는 농축한 포도즙이나 건포도로 드시지 말고 꼭 생과일을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포도,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